안녕하세요. 몬스터매스의 손으로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 시리즈 챌린지 패턴 블록으로 인사드립니다. 패턴 블록은 1960년대 미국 초등과학연구회가 평면 위에서 패턴을 탐구하기 위해 개발한 학습 교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학 교과서에서 패턴 블록이 활용되고 있어요. 몬스터매스의 패턴 블록은 교구와 자석 활동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턴 블록은 6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 활동을 위한 교구입니다. 6개의 도형은 정육각형, 뒷면을 보시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할 때 유용합니다. 또 사다리꼴, 파란색 마름모, 정삼각형, 정사각형, 보라색 마름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턴 블록에는 모양이 서로 다른 마름모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양에 따라 뚱뚱 마름모와 날씬 마름모로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패턴 블록에 정삼각형을 2개 붙이면 뚱뚱 마름모가 됩니다. 또 3개를 붙이면 사다리꼴이 되고요. 정삼각형을 6개 붙이면 노란색 정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또 뚱뚱 마름모 3개로 정육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사다리꼴 2개를 사용해서 정육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삼각형과 뚱뚱 마름모 그리고 사다리꼴 정육각형의 크기는 서로 배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각들끼리 호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패턴 블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 맞추기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조각과 호환이 불가능한 정사각형 그리고 날씬 마름모는 정사각형 하나와 날씬 마름모 2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 그리고 날씬 마름모는 서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또 패턴 블록 조각들의 변의 길이를 비교해 봅니다. 정육각형을 기준으로 정삼각형, 뚱뚱 마름모, 정사각형, 날씬 마름모를 대어서 길이를 비교해 보니 각 조각들의 변의 길이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도 정육각형에 대어 보니 긴 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즉, 패턴 블록 6조각들은 사다리꼴의 긴 변을 제외하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교재에서 여러 가지 모양 맞추기를 할 때 활동판을 책받침처럼 교재 아래에 대놓고 모양을 맞추면 자석으로 되어 있는 패턴 블록 조각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모양 맞추기가 편리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는 사용했던 조각들을 폼에 끼워서 정리하면 교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몬스터매스의 챌린지 시리즈 패턴 블록 공부 시간이 재미있고 유익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같은 조각을 찾아 놓아놓고 이름을 써보세요. 6페이지 그림 위에 같은 조각을 찾아서 올려놓고 조각 아래에 조각들의 이름을 적어봅니다. 같은 조각을 찾아 놓아놓고 정육각형 조각 옆에 붙여보세요. 정육각형 조각 옆에 다른 조각들을 붙여보면서 조각들의 변의 길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입니다. 정육각형 옆에 다른 조각들을 붙여보니 사다리꼴의 긴 변을 제외하고 모든 조각들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페이지는 패턴 블록 조각들의 크기 관계를 알아보는 페이지입니다. 정삼각형 조각으로만 맞춰보세요. 정삼각형 몇 개로 채울 수 있나요? 뚱뚱 마름모는 정삼각형 2개, 사다리꼴은 3개,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모두 6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날씬마름모와 정사각형과의 크기 관계를 알아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오각형을 정삼각형과 날씬마름모로 만들어 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봅니다. 두 오각형에 공통적으로 쓰인 정삼각형을 빼면 남은 공간은 모양이 달라도 크기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사각형 하나는 날씬마름모 두 개와 크기가 같습니다. 날씬마름모 정사각형, 정삼각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맞추어 보세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도형을 모두 다른 방법으로 맞추어 봅니다. 앞서 알아본 패턴 블록끼리의 크기 관계 때문에 패턴 블록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맞추기가 가능합니다. 패턴 블록으로 재미있는 모양들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패턴 블록으로 모양을 맞추고 나서 외곽선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어디서부터 맞추면 좋을지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모양을 맞추어 보세요. 조건이 5개가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체 사용 조각 개수는 19개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육각형은 굵은 테두리에 닿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정육각형 주변으로 날씬마름모 조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씬마름모 조각은 정삼각형 조각의 2배입니다. 저는 정육각형은 굵은 테두리에 닿지 않습니다 조건과 정육각형 주변으로 날씬마름모 조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을 중심으로 정육각형 주변으로 날씬마름모 조각을 놓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반복되는 모양이 있습니다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요. 이때 정육각형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날씬마름모 조각을 놓으면서 날씬마름모 조각이 외곽선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조각을 놓아 보았어요. 그렇게 조각을 놓고 보니 남은 공간엔 날씬마름모와 정삼각형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과 날씬마름모로 빈 공간을 채우니 날씬마름모의 개수는 정삼각형의 개수의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어느 조건부터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는 제시된 조건과 모두 맞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세요.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하고 수직선과 띠로 나타내 보세요. 2분의 1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전체 육각형을 2개로 나눠 봐야 되겠지요. 2개로 나누고 나니 우리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인 2분의 1을 색칠해 보고요. 수직선과 띠로도 나타내 봅니다. 그럼 먼저 전체를 둘로 나눠야겠지요.
자를 이용해서 정확히 둘로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수직선과 띠를 정확히 등분할했다면 그러면 주어진 분수만큼을 나타내어 봅니다. 우리는 2분의 1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눈 것 중에 2를 표시해야겠지요. 아래의 문제들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6분의 3을 먼저 그림에 6분의 3만큼 색칠하고요. 수직선과 띠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6분의 1과 3분의 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보세요. 패턴 블록 조각으로 맞추고 수직선에도 나타내어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먼저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분수들을 잘 보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숫자는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6개로 나누어야겠지요. 그 다음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3개로 나눈 후에 알아봐야겠지요. 수직선도 마찬가지로 등분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6분의 1과 3분의 1의 크기를 패턴 블록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수직선에도 나타내 주고요. 그랬더니 3분의 1이 6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분수만큼 크기를 구하고 덧셈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2입니다. (6분의 4와 6분의 2를 합하였더니 6분의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분의 6은 즉 전체 1이 되는 거죠. 분수의 뺄셈도 알아볼게요. 분수의 크기만큼 구하고 뺄셈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1 빼기 3분의 2입니다. 저는 지금 전체를 정삼각형 조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이기 때문에 뚱뚱 마름모로 만드셔도 됩니다. 전체 육각형에서 3분의 2만큼을 뺄 거예요. 그럼 3분의 2가 얼만큼인지 알아보고요. 패턴 블록으로 만든 전체에서 빼야 하는 숫자 3분의 2만큼을 빼봅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대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어진 조각을 사용하여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 대칭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조각의 개수가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조각의 개수 조건을 지키며 선 대칭 도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모양을 만든 후에는 외곽선을 그려 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대칭은 한 직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도형을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점대칭은요,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점대칭 도형 안에서 대칭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제 평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평면 도형의 이동 중 밀기를 가장 먼저 알아볼 거예요. 밀기는요, 말 그대로 도형을 미는 거예요. 이때 도형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도형이 있는 위치만 바뀝니다. 24페이지의 문제는 표시된 꼭지점으로 도형을 밀었을 때 몇 가지나 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표시된 꼭지점으로 각 꼭지점을 밀어봅니다. 그래서 각 꼭지점마다 숫자로 표시해 두었어요. 표시된 점으로 도형의 각 꼭지점을 밀어서 격자판 안에서 밀기가 가능하다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밀기가 가능한 꼭지점과 불가능한 꼭지점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기가 가능한 가지수를 적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사다리꼴을 밀어볼 거예요. 표시된 꼭지점이 보이시지요? 1번 꼭지점부터 밀어볼게요. 1번 꼭지점을 밀었을 때에는 격자판 안에 그릴 수 있게 되네요. 그럼 도형을 따라서 그려보고요. 2번 꼭지점도 밀어볼게요. 그랬더니 격자판 밖으로 도형이 나가네요. 3번 꼭지점도 격자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4번 꼭지점을 밀면 사다리꼴이 격자판 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도형을 따라서 그려봅니다. 그리고 적어볼게요. 가능한 꼭지점은 1번, 4번이고요. 불가능한 꼭지점은 2번,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격자판 안에서 밀기를 해서 그릴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입니다. 만약 주어진 격자판이 조금 더 컸더라면 다른 꼭지점들을 밀어서도 우리가 도형을 그릴 수 있었겠죠. 격자판의 크기와 표시된 점의 위치에 따라서 밀기가 가능한 가지수가 달라질 거예요. 다음은 도형의 이동 중 뒤집기입니다. 뒤집기는 위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아래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 옆으로도 뒤집고요. 오른쪽 옆으로도 뒤집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먼저 패턴 블록 조각별로 뒤집기를 하면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지 충분히 경험한 후에 문제 해결을 하면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뒤집기 하면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재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 도형의 이동 중 돌리기를 알아봅니다. 도형의 돌리기를 할 때에는 돌리는 방향과 그리고 얼만큼을 돌렸는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돼요. 돌리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얼만큼 돌렸는지는 90도, 180도, 270도, 360도 회전하는 각도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먼저 주어진 모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볼 거예요. 사다리꼴과 뚱뚱 마른 모가 합쳐진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교구를 활용해서 직접 돌려보고 도형이 돌아갔었을 때의 모습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려볼게요.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교재에 그려봅니다.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도 돌려볼 거예요.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한 후에 또 교재에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 돌려볼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의 모양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옆 페이지의 문제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봅니다. 각도기를 이용하여 패턴 블록의 각도를 재어보세요. 교재의 각도기 그림에 패턴 블록을 대고 직접 각도를 알아봅니다. 그림 각도기를 이용해서 모든 패턴 블록의 모든 각의 크기를 알아봅니다. 그럼 옆 페이지에서는요, 모양들을 패턴 블록으로 먼저 맞추고 묶고 있는 부분의 각의 크기를 알아봅니다. 다음 모양을 맞추고 각도를 구해보세요. 이때 예각이면 파란색, 직각이면 노란색, 둔각이면 빨간색으로 색칠해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각과 직각과 둔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직각은 90도인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또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에 둔각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패턴 블록으로 맞춘 후에 제시된 부분들의 각의 크기를 알아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알아본 부분의 각들이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알아봐야겠지요. 둔각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윗부분의 150도를 제외한 210도, 270도, 240도 각들은 둔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둔각의 조건은 두 가지임을 꼭 짚어주세요. 거울을 이용해 평면을 나누고 보여지는 대로 모양을 그리세요. 먼저 두 개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해서 거울의 각도에 따라 평면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이러한 거울의 각도로 만화경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울 두 장을 붙이지 않고 사용했는데요. 거울 두 장의 뒷면을 거울이 벌어질 수 있는 정도로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 함께 볼게요. 교재에 제시된 각도만큼 거울을 벌려줍니다. 즉, 교재에 그려진 선 위에 두 개의 거울을 벌려서 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울의 각도가 90도네요. 거울의 각도가 90도일 때 평면은 몇 개로 나누어질까요? 교재와 같이 패턴 블록을 올려놓고 거울을 선 위에 놓은 후에 확인해 봅니다. 그럼 사진처럼 보이겠죠? 이번엔 패턴 블록을 거울에 맞닿게 놓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공간은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패턴 블록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럼 거울을 120도로 벌려서 놓아볼게요. 뚱뚱 마른 물을 놓고 거울을 120도로 벌려서 선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뚱뚱 마른 모는 어떻게 보일까요? 거울을 120도로 벌렸을 때 평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문제도 한번 볼게요. 36페이지의 문제들은 평면을 60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평면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질까요? 평면이 6개로 나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울의 각도와 나뉘어지는 평면의 개수의 관계를 파악하셨나요? 평면은 360도인 평면을 90도로 나누었을 때에는 4개로 나뉘어지고요. 120도로 나누니 3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60도로 나누니까 평면이 6개로 나뉘어졌지요. 그럼 우리가 정 12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울의 각도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그럼 평면을 12개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30도로 하면 평면이 12개로 나뉘어지겠지요. 우리 패턴블록 조각들 중에 30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조각이 있습니다. 날씬 마른 모지요. 날씬 마른 모를 두고 날씬 마른 모만큼 거울을 벌려서 어떻게 평면이 나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평면이 12개로 나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 때문에 정삼각형을 놓을 수는 없지만 정삼각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시나요? 끝부분에 오목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정삼각형을 놓으면 정 12각형이 만들어지겠죠? 37쪽 아래 문제 볼게요. 평면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각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의 각도를 작게 하면 됩니다. 수평 저울을 보고 각 도형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수평 저울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수평 저울은 양쪽의 값이 같을 때 수평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뚱뚱 마른 모와 정사각형은 8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저울을 보니 뚱뚱 마른 모 정사각형 그리고 사다리꼴이 15와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7과 크기가 같지요. 세 번째 저울에서는 사다리꼴 2개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하나는 7과 같으니 사다리꼴 2개는 14가 되겠네요. 둘레의 길이를 알아봅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약속해요. 다음 도형을 맞추고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먼저 모든 패턴블록 조각들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봅니다. 그럼 이제 패턴블록 조각들로 모양을 맞춰 볼게요. 그리고 맞춘 모양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봅니다. 이때 정삼각형의 도움을 받아 둘레의 길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건에 따른 도형을 만들고 그려보세요.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삼각형 1개, 정육각형 1개, 사다리꼴 2개, 뚱뚱 마른 모 3개를 사용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15인 도형입니다. 정육각형 모양 3개를 만듭니다. 주어진 조각들로 정육각형 3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육각형 3개를 붙여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14가 되었습니다. 육각형이 3개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를 18로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각형들끼리 만나면서 안으로 들어간 변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 예상했었던 18에서 만나는 곳 2곳, 그러니까 변 4개의 길이를 빼주면 14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정삼각형 하나를 붙여서 모양을 완성하고 둘레의 길이를 알아보니 전체 둘레의 길이가 15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푼 문제가 조건에 모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